들리고 자료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9월에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신제품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새로운 회계년도에 정말 많은 것들 지금 준비하고 또 목표로 두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 뉴트라이트 쪽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이 많은 도움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제가 이거 출시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알면 알수록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또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 리더님들 조금 뭐 저녁 때나 좀 여유 있으실 때, 우리 혹시 뭐 AI 다들 쓰시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뭐 무료 버전도 매우 잘 돼 있어서 AI 활용하셔서 좀 보시면은 네, 재밌게 다양한 자료를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오늘 이제 좀 배우시는 내용 중에 일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추가로 검색하셔서 또 더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그전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품 출시가 되어 있었고, 또 우리 리더님께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해오고 계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뉴트라이트가 이 식물 영양소 과학 부분에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브랜드이고, 또 관련된 어떤 연구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뭐 이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식물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포 단위까지 건강해서 우리 리더님들 또 많은 소비자분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저희 뉴트라이트의 어떤 가장 큰 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혹은 뭐 제품을 드시고서 굉장히 나는 뭐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든지 몸이 매우 좋아졌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좋아져서 주변에 뭐 지인이나 소비자에게 권장을 했는데 의외로 내가 권한 그 사람들이 나만큼 좋다는 말이 없다. 혹은 뭐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제가 어떠한 영양소 섭취를 하면 그 영양소가 알아서 제 몸에 필요한 부위에 가서 어떤 기능을 잘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우리 인체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요. 내가 먹은 어떤 성분들이 형태가 좀 바뀌어야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에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 밝혀지고 있는 거죠. 즉, 제가 먹은 어떤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면 활성형으로 형태가 바뀌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장의 미생물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그 기능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영양 섭취한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지 않거나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영양소를 아무리 잘 먹어도 기능을 잘 못하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식물 영양소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이지만,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장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글로벌 R&D 기지에서 다양한 인력들께서 정말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도 아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성과도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크게 두 가지 제품 출시가 될 거예요. 이제 비긴이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제 제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비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사가 단독으로 실제 연구하고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본사가 이 미생물 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해서 저희가 추후에는 더욱더 멋진 제품 출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그거. 우리 리더님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유산균, 우리가 뭐 유산균 자체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유익균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유산균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 유산균을 하고 봤을 때 초창기 유산균 시장을 좀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 유산균 시장을 떠올려 보시면은 숫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제품에는 뭐 몇 억 마리 들어있어요. 뭐 어디에 몇십억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그냥 뭐 조그만 마트나 슈퍼 가셔도 사실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요거트 있죠. 그냥 뭐 한 번에 훅 털어 넣으시면 되는 그 조그만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라벨 보시면은 100억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이 어떤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초창기 시장이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이게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위라든지 어떤 담즙에 의해서 다 죽더라. 그래서 생존율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장까지 살려 보낸다. 뭐 하나 코팅했다. 뭐 이중 코팅했다. 뭐 삼중, 사중, 뭐 나중에 뭐 거의 뭐 오중까지 나왔었는데 그만큼 코팅을 해서 장까지 많이 살려 보냈다. 이제 이게 그 다음 시장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코팅을 너무 견고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는 잘 지나가고 장에선 풀어줘야 되는데 장도 그냥 지나쳐 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코팅 그 다음 버전이 각 균 중에서 어떤 균들은 위산에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나 담즙산처럼 이런 유해한 요소들 다 지나치고 강하게 살아남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떤 특정 균, 그 균의 어떤 강인한 생명력 같은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은 영양소가 잘 활성형을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특히 이제 장벽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말 그대로 장벽.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어떤 그 첫 번째 관문이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벽의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장벽이 건강하면은 면역이다, 뭐 대사, 노화와 어떤 연관된 관련 연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한 5, 6년 상간에 이 장벽과 관련된 연구가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의 뭐 2만 개 이상의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이 장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품은 저희가 단순하게 원료나 균주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만나시게 될 완제품을 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인체 적용 시험까지 이 제품을 가지고 사람에게 섭취하게 해보고 정말 이게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실제로 그 제품 먹었을 때 좋았는지가 검증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연구 결과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또 잘 나와서 저희가 준비한 어떤 좀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서 좀 빨리 만나보시게 되는 거고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피마스라는 게 저희가 보통 그 마이랩 변 우리 채취하셔서 보내시면 하는 그 검사가 피마스 검사거든요. 피마스 검사는 말 그대로 그러한 내 장에 사는 균들이 어떤 물질을 만드는지 그 대사산물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이랩 하시면 피마스 검사를 통해서 대사산물 확인을 하는데 피마스만 가지고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제가 휴먼 올가노이드라고 해서 실제로 장을 닮은 3D 모델을 만듭니다.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그 장벽 세포에 실제 저희 성분들을 좀 적용시켜서 그것들이 장벽 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정말 인체에 가장 유사한 어떤 이런 흉한 올가노이드를 가지고서 실험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나보실 겁니다. 이 9월에 출시가 되는 제품은 사실 특정 대상이 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주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기 어린이 또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 또 그리고 이제 노년층까지 모두가 먹어야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이 장벽 세포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내 장벽 세포가 건강해야 제가 먹은 영양소가 잘 흡수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유해 성분들을 이렇게 좀 딱 막아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애들만 먹는다든지 뭐 어떤 누구만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우리가 들어갈 건데 왼쪽 아래쪽 보시면 이게 건강한 장벽 세포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약간 방패같이 생긴 어떤 장벽 세포들이 쭉 줄을 서 있고 그걸 이제 그 세포들 연결해준 단백질이 이렇게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장벽 세포 이렇게 탄탄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딱 체결돼 있고 또 필요할 땐 열려서 필요한 성분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 좀 딱 닫혀서 유해 성분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줘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림 보시면 느슨한 장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장벽이 좀 느슨해지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영양소 수송체는 좀 흡수가 좀 잘 안 되고 반대로 유해한 성분들, 대사성 유해 물질의 유입은 거의 3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내 장벽 세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얘가 자꾸 느슨하게 열려 있으면 당연히 좋지 못한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독소 같은 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 흡수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결론적으로는 장벽이 아주 짱짱하게 딱 체결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열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닫히는 아주 밸런스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느슨해졌을 때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장벽은 언제 열릴까? 장벽이 보통 언제쯤 열릴까요? 뭐 말 그대로 뭔가 필요하면 열리겠죠. 내가 좀 가지고 들어올 게 있으면 열려야 되니까 영양 섭취가 좀 떨어지면 장벽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는 사실 뭐 영양 섭취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 리더님들 영양소를 좀 잘 먹고 있다. 내가 좀 다른 사람 잘 먹고 있다 생각 되시나요? 사실 저는 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당당하지는 못한 게 지금이 이제 우리 리더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기간인가요? 네, 지금이 아시겠지만 방학기에 방학. 우리 애들 방학입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방학이라서 방금 이제 우리 딸내미가 엄마 저녁 뭐 먹냐고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애들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뭐 아침도 해줘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이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란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학교에서 아주 영양 밀도가 우수한 식사들을 하고 있지만 방학하니까 이제는 정말 뭐 오롯이 저의 책임으로 저의 의무로다가 이제 집에서 애들이 이제 좀 방황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음식을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사실 아주 부지런한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밥을 좀 잘 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사실 배달도 좀 자주 해주고 또 집에 있어서 주말에 쉴 때도 뭐 6끼 밥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토, 일 해주니까. 그럼 6끼 밥을 다 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가공식품 같은 거 먹이기도 하고 좀 그런 좀 나쁜 짓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공식품 섭취가 많으면 당연히 영양 밀도가 떨어지니까 장이 좀 잘 열리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장이 좀 수시로 열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저도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집에 냉장고가 드디어 고장이 났어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 18년 됐는데, 이 18년 차에 냉장고가 드디어 고장이 났습니다. 너무 신나더라고요. 냉장고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새 냉장고 살 수 있다 되게 신나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냉장고가 배송되는 기간이 좀 안 맞아서, 결국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다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 산 작은 냉장고여서,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었을까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이제 비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 요리를 잘 하지도 않는데 냉동실 막 뒤지니까 속꼬리도 나오다. 속꼬리. 저 속꼬리는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산 건지 어쩐지 정말 언제 산 건지도 알 수 없는 속꼬리가 막 등장을 해서 아 이게 참 냉장고가 참 무섭다. 제가 이렇게 뭘 하지도 않으면서 사다가 막 쟁여놨구나. 뭐 그거 말고도 뭐 냉동 만두라든지 뭐 냉동 핫도그 뭐 냉동 주먹밥 이렇게 좀 애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좀 음식을 좀 쟁여놓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이제 저희 남편하고 둘이 했는데 지금 냉장고 산지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안타깝게 벌써 저희 냉동실 또 다 꽉 찼죠. 그 냉동식품도 그 세일을 많이 하는지 계속 또 여전히 뭐 냉동 만두니 뭐니 또 막 사다가 쟁여놔가지고 아마도 저희 식구들은 수시로 좀 장이 열려 있지 않을까. 영양 섭취가 좀 불량하다 보니까 장이 열리게 되고 또 장이 언제 열리냐면은 글루텐 섭취가 많으면 좀 장이 잘 열려요. 네, 글루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많냐면은 밀가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밀가루 면에서 또 제가 또, 참 또 부끄러운 게 제가 또 밀가루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제 밥은 좀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면류는 진짜 뭐 빠지지 않고 다 먹는, 면류는 거의 남기지 않는, 뭐 면류는 종류는 안 그래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국수도 좋아하고 뭐 비빔국수, 뭐 우동, 뭐 쫄면, 뭐 모밀국수 또뭐 칼국수, 뭐 수제비, 또 요즘이 또 어떤 시즌이에요? 네, 우리 콩국수의 계절이죠. 콩국수. 또 콩국수 제가 막 전국 팔도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하니까 좀 밀가루 제가 많이 먹고 또 저는 빵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빵은 진짜 그 유혹을 못 이기는 빵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꼭 이렇게 한 점 집어 먹고 역시 또 전국 출장 다니면서
언젠가부터 한국이 이제 도시가 다 빵의 도시잖아요. 각 도시에 유명한 빵이 있으니까 빵을 또 막 사가지고 쟁여놓고 결국에 이제 또 빵이 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냉동실로 들어가죠. 냉동실에 또 넣어놨다가 또 수시로 꺼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먹다 보니까 좀 밀가루 섭취가 제가 좀 많아요. 다행히 이제 저는 떡을 별로 또 안 좋아해서 그나마 좀 위안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떡도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또 여기 저 광주에 가시면 창업떡이라고 또 굉장히 맛있는 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출장 가가지고 사 먹으면서 요즘에 또 빵이니 떡이니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 저도 좀 글루텐 섭취가 많고 장이 또 아주 많이 열려 있겠죠. 또 언제 장이 열리냐면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또 장이 열려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장을 열어서 또 많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자주 받으시면은 좀 장이 열린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 언제 받냐? 뭐 사실 수시로 받고 있고 특히 요즘에 되게 힘드셨죠. 날씨가 너무 급격히 더워지고 막 뜨겁고 습하고 하니까 다들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이런 기후의 변화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엔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몇몇 분 표정이 나는 그렇게 뭐 날씨 더위 안 타요. 뭐 더워도 뭐 참을만 합니다. 저는 괜찮겠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받는 거하고 실제 몸이 느끼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좀 둔해서 더위를 안 탄다 하시더라도 우리 인체는 그런 급격한 기후의 변화를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더워지고 추워지고 뭐 습하고 너무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 스트레스라서 사실 우리가 수시로 이런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언제 장이 열리냐면은 술 많이 드셔도 장이 열려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은 혹은 우리 리더님 중에서 술을 좀 한다. 그러시면은 확실히 술 드신 날 다음 날 장 상태가 아주 많이 망가져 있죠. 저희 또 같이 사는 남자, 우리 남편이 술을 좀 즐겨 마셔가지고 술을 좋아하는데 확실히 저희 남편이 음주를 많이 한 다음 날 화장실 갔다 오면은 되게 냄새가 고약하죠. 왜냐면 장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존재하던 어떤 미생물들 독소를 장 속으로 집어 던지면 이 우리 인체가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면역 어떤 작용 발동을 해서 독소 성분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면 이 장이 장벽을 열어서 여러 가지 독성 성분들을 물과 함께 그냥 쓸려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심한 어떤 설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섭취 좋지 않거나 뭐 밀가루 섭취가 많거나 뭐 스트레스나 뭐 음주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장벽을 느슨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즉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장벽이 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벽이 열리는 게 나랑 무슨 뭐 얼마나 큰 상관이 있냐 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것들, 상당히 많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우리 건강의 어떤 삶의 질을 떨어뜨린 요소들이 이 장벽의 어떤 장누수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좀 과체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상 체중에 비해서 장벽 세포를 느슨하게 만드는 조놀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내용이 좀 쉽진 않지만 크게 키워드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조놀린입니다. 조놀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벽 세포를 느슨하게 만드는 장벽을 좀 열어주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장벽이 자주 열리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놀린이란 단어 뭐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에 낯설겠지만 되게 기억하기 쉬운 방식이 있죠. 장을 조금만 늘려줘.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놀린 아주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찌신 분들이 일반적인 정상 체중에 비해서 조놀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조놀린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BMI라든지 허리 엉덩이 비율 같은 것들이 높은 것으로 즉 어떤 비만이나 과체중을 판단하는 지표가 좀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이런 조놀리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조금 뭐 성장기 어린인데 되게 잘 먹고 가리는 거 없는데 얘가 좀 다른 애보다 좀 체격이 왜소하고 좀 키가 작다 이런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좀 장 환경이 건강하지 못해서 뭐 밥 먹다 갑자기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장과도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우리 또 한국 사람이 이런 어떤 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놀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인슐린 민감도가 굉장히 좀 낮아지더라. 즉, 우리가 인슐린은 잘 나오지만 기능을 좀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놀린과 이 혈당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염증. 뭐 염증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질병들이 염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당연한 거죠. 장벽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장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염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아주 당연하게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어떤 질병의 어떤 요인이거나 또 노화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꼽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건강에 좀 질이 떨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장벽의 어떤 이 누수와도 상관이 많이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혈당도 참 무섭고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염증도 무섭지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뭐 가장 좀 어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악화됐을 때 가장 좀 두려운 질병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이런 인지장애가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뭐 여기저기 아플 수는 있겠지만 가장 두려운 게 이런 여러 가지 인지장애입니다. 뭔가 제가 뇌가 건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라서 두렵고 제가 또 원래도 약간 좀 기억력이 좀 안 좋고 조금 이렇게 덤벙덤벙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미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수시로 뭐였지 뭐였지 이렇게 되게 잘하고 뭐 잘 잃어버리고 최근에도 이제 여름에 장마 때 이제 우산 뭐 몇 개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산은 분명히 이렇게 점심시간에 겨드랑이 끼고 나간 기억이 나는데 퇴근하려고 보니까 우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밥 먹고 어딘가가 흘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일상이기도 하고, 뭐, 특히나 요즘에도 항상 제가 이렇게, 뭘 하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좀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노인들의 어떤 기억력 장애, 이런 뭐, 치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치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뇌의 어떤 신경세포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찌꺼기가 껴서 이런 인지 장애가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는 그런 부위에 장이 열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것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장의 어떤 투과성이 증가하는 거, 장벽이 느슨해지는 것이 이 뇌 건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양한 실험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왜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뇌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나의 뇌에서의 문제가 장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장뇌축 더 나아가서 뭐 장간축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뇌나 간 같은 중요한 장기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어떤 두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장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투과성이 높아지면, 즉 장벽이 느슨해지면 간에서 뭐 지방 합성이 늘어난다라든지 뭐 지방이 많이 축적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벽을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좀 단어가 좀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시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국 장이 어떤 전신의 대사와 어떤 면역과 노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벽이 건강하다는 거. 그래, 알았어. 장벽 건강해야 내 전신이 건강할 수 있구나. 그러면 장벽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벽 세포. 제 장벽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결 단백질. 이렇게 방패같이 생긴 장벽 세포가 또르르 있으면 이것들을 연결하는 연결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 단백질이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장벽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를 이렇게 점막층이 이렇게 도톰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야 어떤 외부 물질들이 바로 못 들어오고 한번 얘네가 물리적으로 막아줘요. 그래서 장벽세포가 이렇게 방패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단백질이 연결하고 있고 그 위는 점막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놀린. 아까 우리 조금만 늘려줘. 그 조놀린이라는 것이 이 연결 단백질을 통해서 장을 좀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건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장벽세포가 건강하려면은 우리 사람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거든요. 우리 뭐 어렸을 때 공부하실 때 포도당은 뭐 4칼로리 이런 거 외웠던 기억 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당분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장벽세포는 좀 특이하게 주요 에너지원을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이 지방산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하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뷰티르산, 첫 번째가 조눌린, 두 번째가 이 뷰티르산입니다.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외우기 쉽죠. 뷰티르산은 뭔가 이름에 이미 뷰티가 들어있는 되게 아름다운 지방산이잖아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그래서 뷰티르산이라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내 장 안에 뷰티르산이 많으면 장벽 세포가 이걸 에너지원으로 써서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장벽 세포가 있고, 요걸 이렇게 단백질이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뷰티르산이 풍부하면 이 연결 단백질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즉 뷰티르산이 많으면 이 세포들도 매우 건강하고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도 잘 만든다. 그 얘기고요. 아까 제가 왜 장벽세포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네, 점막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유해한 것들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점막을 만드는 데에도 뷰티르산이 매우 많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뷰티르산 풍부하면은 이 점막층을 잘 만들어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눌린. 장을 열어주는 조눌린의 경우에 뷰티르산이 풍부하면 조눌린을 좀 덜 만들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 이 장벽이 좀 건강하기 위해서 뷰티르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장을 좀 건강하게 하려면은 이 뷰티르산이라는 걸 잘 만들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뷰티르산을 내가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일단 뷰티르산은 이제 건식 성분으로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냄새가 매우 고약하기 때문에 섭취하시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속에서 뷰티르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장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뷰트르산, 조늘린 두 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몇 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 나를 좀 무시해? 두 개밖에 못 외워? 난 더 많이 외울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두 개 더 얹어 보면은 그러면은 뷰트르산은 어떻게 만드냐? 보통 드시는 어떤 뭐 섬유소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분자 구조가 탄소 6개짜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들으세요. 탄소 6개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뷰티르산은 탄소가 4개짜리예요. 분자 구조로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 뭐 탄수화물은 탄소 6개짜리고 뷰티르산은 4개. 너무 쉽죠. 그럼 6개에서 2개 떼면은 4개니까 금방 만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 우리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6개짜리를 일단 잘라서 2개나 3개짜리로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2개나 3개짜리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붙여서 4개짜리인 뷰티르산을 만듭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즉 일반적인 탄수화물 6개짜리를 쪼개서 아세테이트나 락테이트 같이 2개나 3개짜리 쪼갠 다음에 얘네 다시 붙여서 4개짜리인 뷰티르산을 만든다. 아주 복잡하다. 한 번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세테이트, 뭐 락테이트, 뷰티르산 같이 이렇게 2개, 3개, 4개짜리 지방산들이 탄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슬이 짧다 그래서 얘네들을 토탈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슬이 짧은 지방산, 그래서 단쇄 지방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세트산, 뭐 락테이트, 뭐 뷰티레이트 같은 것, 뷰티르산 같은 것들 우리가 탄소 구조가 짧으니까 단쇄 지방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흘려서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어렵죠. 이거 다 했어, 다 했어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크게 그래서 그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품, 비긴하고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크게 두 개의 제품 출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과정 하면서 조금 리더님들께 나눠드렸었는데 드신 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피드백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또 결과들을 많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제가 들었던 굉장히 좀 특이했던 케이스가 좀 먹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변을 아주 잘 보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변을 보고 산 거냐? 나는 그전에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한 변을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뭐, 뷰티리에서 나왔다는 거 내가 몸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변과 관련된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주 많이 있고, 특히 비긴이 되게 좋았다는 말씀들을 좀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긴 먹고 여러 가지 좋아졌다. 그래서 좀 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뭐 다른 그룹 교육장을 좀 갔다 왔었는데 이거 진짜 TNA 안 나게 회사가 좀 많이 준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있으실 정도로 상당히 드신 분들 좀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출시가 돼서도 좀 좋은 반응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뉴트라이트가 보통 이제 제품 만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저 토양부터 시작하잖아요. 토양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토양이 건강해야 거기에 어떤 좋은 씨앗 심어야 좋은 결과물 나오듯이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로 장 환경이 먼저 아주 건강을 해야 거기에 또 좋은 균 투입을 해야 우리가 뷰티리산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비기는 장 환경 토대를 다지는 즉 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먼저 출시가 됐고, 미국에서도 출시한 달 뭐 매출 탑2, 일본도 매출 탑3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일본은 굉장히 출시하자마자 바로 TNA가 났었고, 이렇게 품절이 됐었고, 재출시하고 또 품절되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 자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원료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각 제품의 원료들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뼈대가 되는 것들은 좀 비슷합니다. 비기는 크게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의 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 제품 중에서 이런 원료가 정말 다양한 게 더블 X가 대표적인데, 더블 X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많은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채 블렌드, 과일 채소 블렌드만 24종이 넘고요. 올리고당, 비타민, 미네랄, 포스트바이오틱스, 스파이스 블렌드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단쇄 프락토 올리고당이에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좀 들어보셨죠? 옛날에 왜 FOS 블렌드라 그래가지고 프락토 올리고당 제품이 있었어요. 올리고당 왜 우리 요리할 때 쓰시잖아요. 올리고당이 이제 뭐 쓰실 때 이렇게, 이거 올리고당 시럽이라서 단맛은 있지만, 살은 좀 덜 찐데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 올리고당은 사람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소화 못 시킨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부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가스 같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좋으냐? 올리고당은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지만 장에 있는 유익한 어떤 미생물들이 이것을 발효시켜서 먹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올리고당만 잘 먹어도 제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소화가 안 되지만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좋은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어떤 걸 만드느냐? 자료 중간에 아래쪽 보시면 영어로 SCFA라고 써 있죠. SCFA. SCFA가 뭐냐면은 단쇄지방산이에요. 단쇄지방산. 제가 아까 탄수화물 6개짜리 쪼개가지고 2개, 3개 만들고 다시 4개 만든다. 그래서 락테이트, 아세트산, 뷰티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단쇄지방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올리고당을 드시면 장의 유익균이 얘를 발효시켜서 단쇄지방산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뷰티산까지 가는 과정을 좀 도와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니까 좀 가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단쇄 프락토 올리고당 분자 구조가 좀 짧은 그런 올리고당을 썼기 때문에 그런 좀 복부 불편감을 좀 많이 줄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비긴 드시고 약간 가스 생겼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 3, 4일 정도 약간 좀 속이 더부룩했다라고 하시니까요. 조금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좀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둔한 사람이어가지고 잘 못 느꼈는데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가스가 생겼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다가 소비자분 중에 조금 장이 민감하다 하시면 약간 초반에 가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 더 좀 편안하게 고. 두 번째는 발효그린 블렌드, 시금치, 녹색 슈퍼푸드, 새싹 보리, 부추 이런 녹색 채소들을 다양한 균으로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을 만들어냈고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녹색 채소들을 발효시키면 인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인돌. 지금 굉장히 배신감 느끼신 표정들이죠. 아까 분명히 단어 2개만 하면 된다더니 자꾸 어려운 거 자꾸 얘기한다 이제 느끼실 수 있어서 인도를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냥 어때 뭐 그런 게 있다. 장에 좋은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많이 나오는 그 또 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말 그대로 살균체라고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죽은 균이에요. 그래서 뭐 몸에 들어와서 얘네가 막 숫자가 늘거나 그렇진 않지만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면역과 관련해서 좋은 기능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3번 네,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뷰티르산 증가가 또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료가 뭐가 되게 많아가지고 다 기억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이 비긴의 결국에는 그런 단세지방산을 만들거나 뷰티르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많이 좀 배합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아마 쉬우실 겁니다. 네 번째 스파이스 블렌드 뭐 생강, 아티초크, 뭐 강황, 뭐 흑후추 이렇게 좀 향이 있는 그런 스파이스 블렌드도 들어가 있어서 보신 것처럼 위 십이지장 운동성을 많이 향상시켰다. 소화관의 운동을 도와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B1, B2와 같이 이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들어있어서 뭐 면역이라든지 대사를 도와주는 이렇게 다양한 원료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라서 지금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피곤하셨어도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실제 사람들에게 저희 제품들 섭취하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 논문이 실제 통과가 되어서 조만간 이제 또 실릴 텐데 보시면 맨 왼쪽에 대조군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가짜 먹은 집단 두 번째가 올리고당만 먹은 단세 프락토 올리고당만 먹은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가 저희 포뮬라인 비긴을 먹은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섭취를 하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비긴 먹은 사람들이 가장 단수의 지방산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아까 그 락테이트, 아세테이트, 뷰트리산 같은 단수의 지방산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실제 사람에게 완제품 먹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특히 안에서 아세트산은 대조군 대비 110%, 락테이트는 대조군 대비 무려 3,900%가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먹은 사람들이 그냥 뭐 좋은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단세지방산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저희 인체적용 시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긴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양 건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좋은 씨앗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씨앗 심을 수 없고 좋은 씨앗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씨앗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유산균 되게 많이 있었죠. 뭐 인테이스티 플로라도 있었고 밸런스 위딘도 있었고 참고로 이제 밸런스 위딘 365가 이제 단종되고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무리 좋은 뜻을 많이 담아서 제품 이름을 지어봤자 저는 우리 리더님들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필드 나가면 뭐라 그래요? 뉴트리 유산균, 뭐 아메 유산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의 이름을 그냥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균주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뭐 이거는 이전에도 저희는 균주를 이미 썼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큰 범주, 그러니까 장에 좋은 유익한 균들을 통틀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특정 균종이 있어요. 뭐 락토바실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비피더스 이런 게 다 균종이고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기능을 하는 균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가장 상위 버전 어떤 뾰족한 균주를 쓴다라는 건데
역시 좀, 그쵸. 이해가 좀 어렵죠. 저는 되게 생물을 좋아해갖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 이해실 되게 잘 쓰시더라고. 박보검이죠, 박보검. 박보검 씨가 알면 되게 당황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왜,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요즘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연기도 잘하는 우리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박보검이 그렇게 막 잘생기고 키 크다고 해서 모든 박 씨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 씨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종이 바로 박 씨이고, 그 박 씨 중에서 특징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긴 박보검이 균주예요. 저희가 그런 박보검 같은 균주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중에서 박 씨가 있고 그 중에서 키 크고 잘생긴 박보검이 있는 저희가 박보검 균주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죠. 그래서 사람과는 좀 다르게 박보검인데 박씨 특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균주단을 저희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균종 중에서 또 특징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균주를 써서 저희가 이렇게 어, 박보검 균주가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저희가 지금 11만 건의 우리 리더님들 똥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 11만 건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일본에도 마이랩 출시가 돼서 제가 물어보니까 누적 한 17만 건 정도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11만 건 썼지만 이 11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붙에서 아주 풍부한 어떤 상위 10%를 분석하고 또 다양성이 떨어지는 하위 10%를 분석했을 때 많이 좀 보이고 많이 부족한 균. 그래서 락티카제 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뉴트라이트 이칠이라는 균을 저희가 찾았고 그 균에다가 저희 브랜드를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독점 균주로 요 두 개의 균은 저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뉴트라이트 이칠이, 뉴트라이트 648 이렇게 두 개의 균주, 독점 균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균이 과연 안전하냐? 당연히 우리가 검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균주의 지문과 같은 그런 DNA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균만 들어갈 수 있게, 테스트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유산균 제품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1, 2, 3번, 1번, 2번, 3번 어떤 들어간 균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 먹다 보니까 1번, 2번, 3번 말고 4번도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4번도 있어?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잡균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떤 균을 배양하는 것은 그 조건에 맞는 다른 균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실제 저희가 원하는 그 좋은 균만 집어 넣었다라는 어떤 품질 이력 관리를 저희가 다 했고요. 또 이제 균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균들은 오랫동안 먹으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균들을 많이 먹었더니 항생제 내성, 즉 항생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 그런 내성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 적혈구 파괴, 많이 먹었더니 적혈구가 손상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안전성 테스트 저희가 다 진행해서 문제 없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위산에서도 잘 버티고 담즙산도 잘 버텼다. 다 확인해서 매우 강한 생존을 갖고 있는 그런 균주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보테니컬 원료들도 함께 들어가서 이 균들과 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원료가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먹어서 어땠냐 이게 또 역시 오늘 또 중요한 장표죠. 보시면 민감한 장에도 또 둔감한 장에도 좋았다. 즉 변비형 변, 또 설사형 변 모두 이제 4주 만에 대부분 정상변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배변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당연한 기능이죠. 매우 아주 안전하게 좀 건강한 변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좀 꼭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먹으면 좀 이렇게 좀 내가 느낄 수 있게 변이 건강해질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워낙에 개인차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 리더십 세미나를 이제 업무차 따라가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따라가면은 직원들 이제 방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좋다고 친한 직원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때그때 배정되는 직원들 방을 쓰니까 어쩔 때는 정말 뭐 거의 한 번도 말도 안 나눠본 그런 직원하고 같이 뭐 5박 6일 뭐 열흘 이렇게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미 상상하시겠지만 친하지 않은 직원이랑 같이 방을 쓰면 어때요? 화장실 가기 좀 부담스럽죠. 제가 뭔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막 냄새 같은 게 날 텐데 그걸 제가 안 친한 직원이 막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하면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사실 여직원들이 저희 이렇게 행사 가면은 변비 경험을 좀 많이 해요. 막 너무 이제 예민하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이제 행사를 갔는데 어떤 여자 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며칠째 변을 못 봤다. 혹시 조금 뭐, 좀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 이제 유산균 몇 포 좀 드렸어요. 그 부장님한테. 그 드렸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가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저랑 다시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먹자마자 바로 쾌변 봤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르게 역할을 한 것이냐. 사실은 제가 드린 그 유산균이 아마 그 부장님 위에 어디 머물러 있을 거거든요. 아직 장까지 못 갔는데 그 부장님 느끼기에는 뭔가 내가 장에 좋은 걸 먹었다라는 생각에 쾌변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개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어떤 분도 좀 빨리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늦게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인체적용 시험 저희 결과에서는 거의 4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셨다라고 좀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차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결국 원하는 뷰티리산 나왔냐? 네, 정말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46%나 증가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이 저희 제품 먹은 분들 아주 잘 나왔고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은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기본적인 것들하고 비교하기 위한 그런 대조군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안 먹은 사람들 변화가 어땠을까? 안 먹어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과 같이 비교를 하는데 보통 안 먹거나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오른쪽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뷰티리산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15%가량 감소한 자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나는 뭐 뷰티리산 크게 관심 없어. 그냥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셔도 가만히 계시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린 장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예,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슬픈 현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갈증 감각이 둔화돼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잘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떨어지죠. 우리가 보통 목이 말라야 좀 물을 드시는데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더 장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 대목에 많이 물들을 드시더라고요,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물들 많이 드시죠? 목이 안 말라도 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수분 섭취가 좀 어렵고 또 나이 드시면은 치아가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음식에 좀 제한이 있어요. 뭐 질기거나 오래 씹는 건 안 좋아하시고 좀 부드럽고 이런 걸 좀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좀 거친 섬유 같은 거 좀 섭취가 줄어들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치매 분비도 줄어들고요. 소화 효소 분비도 떨어지고요. 또 소화관의 운동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대부분의 기능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장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그냥 괜찮아라고 하셔도 점차 떨어지고 장내 유익균의 분포도 태어났을 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나이 드시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건강하실 수 있지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미리 잘 챙겨서 좀 잘 보완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가 좀 어렵지만 장벽 강화 관여 신호 성분 증가 말이 되게 어렵죠. 장벽 강화 관여 신호 성분 이게 뭐냐면 인돌이에요. 인돌. 제가 아까 왜 부추 뭐 새싹보리 같은 거 발효시켜 가지고 인돌 같은 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돌 같이 장에 좋은 것들은 늘어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장 투과성 반영 지표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장이 투과됐다. 장이 열렸다는 사인은 감소했다. 이게 뭐겠어요? 네. 조금만 늘려줘 조눌린. 네. 조눌린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 좋은 성분들은 늘어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요 그래프들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네. 배변 활동 개선은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뷰트리산 당연히 증가됐고 또 장 어떤 누수 신호 성분인 조놀린은 감소하고 장벽이 건강한 인돌 대사체는 늘어났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험했느냐?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로 설계했어요. 무작위는 말 그대로 아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실험하시는 분들이 쭉 오시면 그냥 무조건 반뚝 잘라가지고 요만큼은 진짜들이고 요만큼은 가짜들이는 거예요. 그 위약으로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먹긴 다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고 어떤 분은 가짜를 먹는 거죠. 이게 위약대조 설계고. 근데 이제 이게 어때요? 나는 진짜 먹고 누구 가짜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뭘 먹는지 모르게 설계합니다. 근데 이중맨 건 뭐냐? 드시는 분들 모르고 주는 저도 몰라요. 제가 나눠드리는데 저도 누가 진짜 누가 가짜인지 모르게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액션들이 영향을 못 주는 거죠. 편견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으로 설계가 됐고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또 뭐겠어요? 비긴하고 유산균 중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 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실험했는데요. 비긴만 드신 분들, 유산균만 드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요 두 개를 같이 드신 분이 솔루션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 개 좀 같이 드십사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균을 많이 먹어도요, 장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장의 환경이 좋지 못하면 이 균들 역할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비싼 가구, 좋은 가전 사봤자 내 방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벽도 튼튼하고 좋은 가구, 가전 사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제 장벽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균들이 잘 들어가야 그 기능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 꼭 같이 드실 것을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총 5가지 균이 들어갔고요. 하루에 한 포에 100억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보테니컬 원료들, 이 결과를 조금 더 시너지를 도와주는 보테니컬 원료 5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 얼마나 좀 내가 먹으면 좋아지면 좀 끊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미생물 학자의 얘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요 자료 보시면 각 그래프가 각 균을 그래프 맨 왼쪽 끝에 다 투입을 한 거예요. 유산균 딱 각 균들을 투입을 하니까 장의 균들이 쭉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언제 중단했는지 그래프 보면 아시겠죠?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게 섭취가 중단되면 역시 얘네들도 뚝 떨어집니다. 왜겠어요? 제가 좋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장 환경은 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유익한 균들을 뭐라고 해요? 반려균이요, 반려균. 평생 나랑 같이 가야 하는 반려균이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식습관, 생활습관 완전히 개선하실 수 없다면 당연히 섭취를 통해서 쭉 이게 연결될 수 있게, 제 장이 쭉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뭐 당연히 이것들도 꾸준히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프로모션 크게 2개가 준비가 됐고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저희 비긴 3개, 또 프로바이오틱스 90호짜리, 또 이제 겉모닝 아마 하실 거니까 프로틴 같이 구매하시면 저희가 총 15만 원 상당의 선물이 나가요. 그래서 비긴 미니 3개, 한 달 분량이죠. 프로바이오틱스 미니 3개, 역시 한 달 분량이고,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 요 항산화 기능 해야 되니까, 또 마이 웰리스랩 분석권 4장이 나가는 그런 프로모션, 첫 번째 프로모션이고요. 두 번째 프로모션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나 마이랩을 해서 버너 유산균 드시고 있는 분들 있죠. 저희가 이 버너 유산균하고 비긴하고도 같이 시험을 했고요. 역시 비긴과 버너 유산균 드신 분들도 뷰티 사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너 유산균 만족해서 드시고 계시면 그냥 버너 유산균 계속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긴과 버너 유산균 또 프로틴 같이 구매하시면 요건 제가 10,000원 업차지가 있는데요. 대신에 마이랩 라이트를 드려요. 마이랩 라이트가 저희가 이제 10월에 출시가 될 프로그램인데 지금 저희가 마이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변 채취해서 보내시는 그 마이랩이 있는데 내가 검사해서 먹고 있는데 먹다 보니까 장이 좋아지는 너무 궁금하다. 혹은 좀 내가 바꿔야 되는 건 아는지 좀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좀 다시 재검사하시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중간에 좀 검사하실 수 있는 조금 가벼운 프로그램이고 가격은 절반 정도 109,000원이고 다만 이제 결과도 좀 빠르게 2주 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은 인쇄가 안 되고 그냥 모바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도 조금 단순하게 좀 간소화돼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요 라이트가 출시가 될 건데 두 번째 프로모션은 이 마이랩 라이트하고 비긴 미니 3개, 또 마이 웰스 분석권 4장을 드리는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네,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아직 공지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요 프로모션 첫 번째가 구매 제한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당 2개로 구매 제한이 걸릴 것 같다고 제가 방금 전에 좀 전달받아서 아마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 공지를 드릴 거고, 프로모션 팩 2는 구매 제한은 없는데, 이 마이랩 라이트가 시스템당 한 번에 1개씩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프로모션 여러 개 사고 싶으시면은 주문을 좀 여러 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9월 1일 날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잘 드신 여러 가지 영양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을 내가 잘 먹은 것만큼 잘 흡수하고 잘 쓰기 위해서는 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엑스 잘 먹고 비타민C 잘 먹고 하는 그 이전에 제 장을 건강하게 해서 좋은 걸 잘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잘 차단할 수 있게 정말 누구나 빈틈없는 장 솔루션 좀 잘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9월에 좀 지금 계획하시는 많은 목표들, 나의 어떤 꿈들 꼭 9월에 잘 스타트 하셔서 9월부터 쭉 스트레이트로 여행도 가시고 또 새로운 핀도 도전하시고 또 보너스도 많이 수령하시는 또 그런 우리 리더님 되시기를 또 열심히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